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제주도 중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후속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지, 갈등 현안들의 해결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박외순 상임 공동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한 몇 개 정도 단체가 함께 하고 있나요? 20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노동농민단체나 정당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 2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곳의 네. 상임 공동대표시다,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 대표님들 모시고 제주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일이었죠.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었는지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도민사회의 여러 지금 현안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갈등들이 많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이제 도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제 도지사 간에 이제 만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중간에는 이제 영리병원 문제라든지 또 제주도 좀 가장 큰 현안인 제휴공항 문제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원희룡 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사회와 조금 갈등 상황들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사와의 좀 간담회 자리가 좀 없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만남 자체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이런 자리에서 소통의 관계들을 좀 많이 자주 갖자라는 좀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주요 의견들은 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네. 제주 제2공항 문제라든지 행정 체제 개편 문제, 또 뭐 국제 자유도시 비전 문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좀 논의를 좀 했었고요. 네.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좀 안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로서 좀 논의가 될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니까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전에 비공개로 서로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아쉬운 지점은 있는데 이렇게 처음 도에서 간담회 제안을 할 때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처럼 좀 진행되는 간담회고 좀 정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건가 해서 그래서 비공개를 제안하나 해서 그걸 좀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보니까 그 오영훈 지사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라고 하던데 사실 이 공항에 대해서는 네. 특별한 입장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냥 법대로 절차로 진행하겠다 그 정도여서 어쨌든 처음 만났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남의 의미가 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용훈 소장님은 2016년 원희룡 전 도지사랑 간담회를 또 참여를 했었나요? 네, 처음 원희룡 지사 지금 도정 처음 들어와서 이제 시민사회단체하고 이제 정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죠. 네. 그때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참여했던 것 같고. 그러면 예. 그때의 어떤 뭐 분위기와 음. 원희룡 도정 때의 소통의 의지나 분위기와 지금 오영훈 도정의 이 소통의 의지가 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행정에서의 어떤 그런 좀 비춰지는 모습들은 일단 뭐 행사가 외부로 이제 공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기로는 이제 적극적인 모습들은 좀 다 있어 보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랑 네, 비슷하고. 그렇죠. 예. 네. 다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런 경직된 분위기를 좀 벗어나서 네. 좀 더 이제 진솔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거는 뭐 두 사례 다 조금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좀 이때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간담회 자리에서 했던 그런 자리에 했던 형태라든지
그리고 좀 더 좀 진솔한 좀 얘기들이 좀 오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시민사회에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조금 더 내용에 치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네, 그렇죠.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홍 대표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 못하신 걸 들었는데 네네.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제주도에 아시다시피 많은 갈등 현안과 네. 그동안 시민사회와 도정 간에 좀 소통이 부족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의 비공개 간담회라는 게 저는 뭐 상당 부분 좀 예측하기로는 좀 의미가 있나?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뭐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모르겠고요. 아까 네. 박예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소통에 나서는 자세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도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인이죠. 그리고 그 행정가란 말은 그런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인 면을 섞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말로 잘못 제가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의 자세가 맞나? 오히려 원희룡 도정 초기에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네. 실제로 좀 상당히 이게 세세하게 문제에 대해서 좀 쟁점을 드러내면서 좀 도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잘 알리는 측면은 있었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지금 실종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걱정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질적인 소통인데 질적인 소통에서 자세에 대한 좀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박 대표님 그날 참석하신 분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1분 대표님, 각 단체를 대표해서 대표님들 오셔서 11분이 참석했는데 1시간 정도 60분 정도 진행된 거였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행사처럼 하고 이후에 실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 15분씩 해서 3개 안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6개를 제안했는데 3개 안 정도는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해서 3가지 안만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럼 좀 시간이나 이런 토론 방식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겠다, 그죠? 사실은 그 도에서 각 실국장이 와서 나열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게 아닌가, 좀 보여주기식의 행사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좀 보여주기식보다는 좀 더 진정한 소통이 생길 거라 우리가 믿어보면서 토론을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갔던 얘기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 현안이죠. 제2공항 갈등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전히 뭐 갈등이 제주도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고 네. 많은 도민분들이 제발 좀 빠른 시간에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 그날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오간 걸로 언론상에 보도가 되는데 뭐 그날 참석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그 어떤 간담회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먼저 좀 제주도에다가 좀 바라는 바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좀 제기한 내용은 현재 이제 국토부가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미 2년 전에 환경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반려 결정을 했었고 네. 더군다나 이제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지금 합의하에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지금 여론조사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까지 했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도민들이 이제 반대가 우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도민 사회에서는 이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뭐 백지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이 사업을 다시 그 강행 추진하면서 도민 사회에 좀 갈등이 또 재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고, 그래서 도민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좀 해달라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와 관련해서 네. 지금 환경부 예규에 따르면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서 등에 관한 그 업무 그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규약 그 처리 규정이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검토 그러니까 평가서 검토를 이제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 그 행정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다. 네, 할 수 네. 있죠. 그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환경부에다가 이제 의견 제출을 요구를 하고 이제 평가서 공개를 좀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드렸고 또 그 이제 그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환경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이제 환경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중점 평가 사업으로 이제 그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점 평가 사업으로 되면은 이제 그 현지 공동 조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경 갈등 그 조정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드렸는데 보니까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환경부에다가 제안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전략 예. 환경의 평가 협의 중이니까 네, 지금 네.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네네. 해서 예. 그 부분에 지금 답변을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 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어쨌든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좀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 제주공항의 좀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국토부가 이제 외국 그 전문기관에다가 이 용역을 준 바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제2공항 문제는 도민들의 이제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도민 네.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국토부한테 좀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장들을 좀 정리해서 도지사에게 전달을 했고 그 중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일들, 네, 그렇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라. 그리고 갈등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제안을 해둔 상태다. 그 답을 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정도로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다. 그죠? 네네. 그러면 혹시 이외에 또 뭐 박예순 대표님 더 붙일 말이 있으십니까? 그 사실은 도지사께서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의견을 자꾸 제출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고시 이전에도 제출을 하고 고시 이후에도 제출을 하고 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도에서는 지금 찬반 의견이 이번에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보면 그 48대 45 그 정도로 해서 너무 팽팽해서 어느 편에 대해서 이렇게 편을 들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부지 확정해서 발표했을 2015년 당시에는 찬성이 71%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3년간의 이렇게 추이를 보면 뭐 수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도민의 뜻이 명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고시 이전에도 도는 지속적으로 의견 게시를 해야 되고요. 고시 이후에라도 어쨌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그 총의를 모아서 제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 도민들의 이런 의견을 충분히 환경부에도 전달하고 국토부에도 전달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이제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죠.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맥락은 도지사가 이제 아까도 처음 저기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이제 도지사라는 행정가 입장으로 이제 위치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제 그런 법적인 행정 절차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라는 걸로 비춰졌고요. 그러니까 근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도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충분히 제주도가 의견을 좀 입장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네. 뭐 행정가라도 소극적 행정가와 적극적 행정가가 그렇죠. 있을 예. 것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네. 좀 적극적 행정가를 네. 나서라. 네. 그리고 이미 도지사라는 거는 행정가이기 전에 정치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영향평가 지금 전략 환경 영향평가 네.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의견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협의가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고시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기본계획 고시 전에 그 국토부가 이제
단체장한테 이제 의견을 들어야 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때는 또 도지사는 이제 그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그 14일 이상 그 기본 계획에 대한 열람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심도 있게 듣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지금 이 간담회 자리에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은 뭐 그 주민 의견을 좀 듣고 국토부에 전달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는 지금 한 상황으로 좀 파악하고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네. 그 이상은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보는 그러면은 거죠.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지금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환경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3월 6일 협의 기한인 3월 6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 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게 동의 부동의 반려 중에서 반려 결정을 2년 전에 내렸는데 네. 이번에는 만약에 반려나 부동의가 나면은 사업이 다시 또 중단되겠지만 동의를 하면 이제 추진될 거다 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전망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마 뭐 어떤 형태로든 동의에 가까운 절차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분위기도 있고 사실 윤석열 정부 들면서 또 국토부가 당초에 이렇게 제주도민들하고 한 약속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결국 그런 분위기가 반영될 것이고 그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지금 부처들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환경부가 이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들이 많고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니까 결국 네. 어떤 현재의 좀 논란이 되는 사안들, 또 전문기관에서 지적하는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뭐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좀 보완하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보완 협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그냥 그런 흐름을 따라서 나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정가로서 역할만 하겠다 하는 이야기로 들려서 매우 지금 제주도의 상황, 갈등을 그냥 방관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방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민이 아까 박예순 대표님 말씀대로 한 절반 정도, 반반 정도의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이거는 사업 추진하면 안 돼요. 공론화를 해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대안들도 찾아보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그렇게 도지사로서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실은 근데 방금 말씀하신 네. 어떤 공론화라고 볼 수는 없으나 조금 유사한 단위 중에 하나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네. 약간 이게 갈등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폭과 어떤 이 범위가 네.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되게 한정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제2공항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민들이 모두 이 문제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제주도의 앞으로의 미래와도 네.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렇게 좁은 협의나 조정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주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공론 과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과정에서 어떤 그 도민 여론조사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지금 도지사가 강하게 이미 도민의 의사를 확인한 바를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도지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대표님이 네네. 죄송한데 이전에 2년도 더 지났죠. 그때 어쨌든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 그가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 뭐 한쪽에선 승산 주민들은 찬성이 더 많았다. 물론 네. 이렇게 또 나왔었는 게 있었지만 지금 그 대표님 얘기하시는 공론화는 그때 여론조사와 다르게 또 다른 의미의 공론화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앞으로 백지화를 하지 않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추진을 바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들어갈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의 어떤 찬반의 팽팽한 것들이 이후에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강정의 사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비춰본다면은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제주도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사업의 대상이 된다면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찬반의 이 정도의 어떤 상황에서 이걸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이런 방향은 아니다 하는 점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행정적 절차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좀 공론화의 과정이라든지 도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거쳐야 이후에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환경부에서 최근 인터뷰에 보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중정평가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얼마나 충실하게 보완이 됐는지를 따질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정평가 사업으로 지정을 안 할 겁니다. 아, 그럼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투표 포함해서 뭐 공론조사든 뭐든 다른 포괄적으로 다시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네. 두 분 말씀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의 어떤 결정을 좀 예측하시는데 저는 뭐 그보다는 저는 환경부에다가 좀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도민들이 다 지금 환경부 결정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섣불리 좀 결정해서는 지금 뭐 이게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지금 부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이제 단순히 지금 뭐 대통령 새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판단을 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거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미 환경부가 이제 이 그러니까 사안에서 좀 반려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쉽게 이제 다시 뭐 재보완이 됐는지도 지금 검증이 안 돼 있는데 공개도 안 하고 있고 국토부가. 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동의를 해준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지역 사회의 어떤 반발을 좀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환경부가 네.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환경부가 그 반려 결정 사항들 보면은 이제 입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근데 이제 국토부가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 이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토부가 이제 최근 보도자료 통해 가지고 요약한 그 네.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제 뭐 철새의 어떤 항공기 충돌 문제라든지 그리고 숨골 보전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 대안들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대안일 수 없는 이제 좀 비상식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도 지금 뭐 객관적으로 판단 또 공정하게 접근한다면은 당연히 뭐 부동의 내지는 이제 반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환경부가 좀 더 공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뭐 환경부의 세 분의 입장을 공히 좀 정리해 보면 환경부의 입장이 동의로 나오면 이건 좀 정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환경부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환경부 입장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더 강하게 어필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야기들은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박예순 대표님이나 홍영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공론화를 좀 새롭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정부 들어서 제2공항 그 이제 강행 재추진에 대해서 좀 공약으로 좀 나오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실무 최종 책임자가 이제 그 제2공항을 강행했던 이제 원희룡 지사가 지금
장관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행할 지금 상황은 좀 눈에 좀 보이는 부분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그 제주도의 어떤 미래의 제주의 미래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이 뭐 제주도라든지 국토부도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2년 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공론조사 방식으로 좀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그 결정을 좀 뭐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또 강행된다면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이제 그런 도민 결정권을 좀 강조하고 도민의 판단을 좀 이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식은 앞서서 좀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민투표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은 대안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좀 뭐 제주도나 국토부가 좀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도민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 의견 수렴의 방식에 있어서는 주민투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도지사 만나보셨으니까 도지사는 이런 주민투표나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뭐 원론적으로는 그 도민 결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하고 존중한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 방식이나 이제 그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 제주공항 활용 제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께서 그러면은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은 제주도에서는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은 보면 작년 10월에 네. 그 국회 그 행안위에서 제주국감을 도청에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때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제2공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그 공항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제주공항 확충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좀 전제를 두지 않고 있구나.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지사는 현 공항 확충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토론해 보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 찬반이 너무 지금 격렬하다. 이 공항 제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인데 뭐 이렇게 지금 세 분 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에서는 좀 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성산 쪽에 찬성하는 쪽하고 좀 만나서 이렇게 소통할 의지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좀 그 부분 근데 좀 앞서서 이제 제주공항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이제 이게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안들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대안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이제 제주공항 활용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수용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박효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오영훈 지사가 이제 외부 대외적으로도 이제 이 활용 가능성 없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곳은 이제 국토부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국토부가 이제 의뢰했던 ADPI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도 보면은 그 현대화 용역 그 기존 제주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수용력을 확대할 수 있는 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 용역을 진행하는 게 이후에 제주 제2공항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이제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찬반 단체와의 그 이제 소통 문제, 이 부분은 뭐 원론적으로는 이제 필요하고 동의하고 하는데, 다만 원칙적으로 이제 그 같이 만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나온 결과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중재자 역할은 제주도라든지 아니면은 국토부가 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지금 그 행정당국이 그런 그 찬반 단체들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어떤 중재 역할로 나설 수 있느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어렵다고 좀 현실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이게 소통한다는 것이 필요는 할 수 있겠으나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정도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죠. 예. 지금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주민투표 방안을 좀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주민투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오영훈 도지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영훈 네네. 도지사가 지금 어떤 제안을 하는 것보다 네. 도민의 대표로서 어떤 그간에 있었던 그 이전 도정의 일방적 이 제2공항 추진 네. 요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되고 그 이후에 사실 기본적인 지금 오영훈 입장은 도정이 우선은 사과부터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민주당과 국토부와 제주도가 다 삼자 합의를 해서 네. 그 도민 의견 수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죠. 네. 본인이 평가를 내리고 그러면은 이것을 수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현재 상황에는 애매하니까 어떤 다른 방안에 도민 의견 수렴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는 네. 이게 이후에 더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으로 이런 대안을 찾기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한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이 갈등 해법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뒤에서 이제 방관하고 하겠다 하는 네. 그런 걸로 밖에는 비춰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주민투표 같은 경우도 사실 시민사회 입에서 나올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어떤 이것이 주민투표가 적절한지 판단해가지고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네. 주민투표를 수용할지 말지. 근데 이게 도지사가 그거에 따른 합당한 어떤 자기의 철학과 생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국토부에다가 뭐 이런저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후에 이제 국토부가 고시를 한 다음에는 제주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주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네. 그래서 어떤 그런 명확한 도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갈등을 좀 네. 치유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홍 대표님께서는 도지사의 선사과 이후에 다양한 절차들에 대한 선제안이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혹시 두 분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정리할까요? 제2공항 갈등은 그 8년 가까이 돼서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반 단체가 만나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와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은 서로 입장만 얘기하고 감정만 상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됐고요. 어쨌든 2공항 갈등을 푸는 열쇠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도민들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2년 전에 국토부랑 도랑 의회가 합의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도민들의 뜻을 좀 반영을 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 그날 좀 얘기 나온 부분들이 크게는 제2공항 문제, 제주 행정체제 개편 문제, 국제자유도시 비전 이렇게 세 가지 얘기가 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오늘 시간상 다는 못할 것 같고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 얘기를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오늘 토론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연대 회의에서는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 이후에 기관 통합형 방향을 정해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네. 박 대표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 행정체제 도입, 근데 행정체제 개편 자체 앞에 제주형이라고 붙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게 지금 또 공론화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죠. 네. 근데 보면은 이게 오 지사가 관련한 말씀하시는 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건 맞는데 그게 다른 지역은 기관 대립형 이렇게 해서 그 모델이 아니라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 형태 그러니까 네. 그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 기초의회가 그러니까
간선제로 선출하는 네네. 아마 그런 모델을 염두에 두고 아마 추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사가. 네네.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미리 답 정해놓고 니네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지사님 말씀하시기를 뭐 기관 통합형 모델은 그 의원 내각제 말하자면 네. 그것은 본인의 뭐 철학과 소신이긴 하다. 근데 간선제 방식이라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연구 용역 결과 보면서 도민 의견이 모아지면 뭐 도민들의 뜻을 따르겠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 어쨌든 저희가 많은 도민들이 앞으로 이게 도민들의 삶과도 좀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약간 또 먼 얘기처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좀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방향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보통 지금까지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진행되는 걸 보면 네. 몇 개의 시로 나눌 것이냐 네. 하는 얘기가 주로 되고 있어서 매우 좀 우려스럽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간의 어떤 우리가 시군을 이 통합하면서 네. 생겼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엄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들은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짐으로써 어떤 우리 시민들이 그로 네. 인해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그동안 어떤 난개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요소로 작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어떤 동력이 있어야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눌지도 얘기가 될 텐데 지금은 약간 본말이 전도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에는 그럼 이런 평가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평가는 사실 도민들의 기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용역에서 그 평가를 내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되게 문제일 것 같고 이게 나중에 그럼 결국 주민투표로서 어느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나올 것인데 네. 그러면 그때의 흐름은 이미 이제 우리는 이게 어떤 가치와 어떤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질지 모르는데 네. 그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골라라. 이렇게 도민들은 수동적이고 네. 그런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도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는 지금 제주형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용역에 맡겨서 용역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걸 가지고 도민들한테 이렇게 선택해라. 네. 하는 걸로 갈 공산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방향이 맞나? 예. 그 도민들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이런 바뀜으로써 시군 통폐합 되면서 어떤 겪었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도민들로부터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다 용역에 맡겨가지고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냥 도민들한테 제시하는 그런 걸로 그 형식적인 공청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방향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금 사실 행정체제 개편을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처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사실 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도민들도 많이 관심 갖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좀 이제 그런 관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잘 몰라요. 사실 중요한 거는 도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용역을 주고 또 그 결과 나오면은 이제 주민투표 하겠다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요 주민들 그러니까 도민사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공론화되고 논의가 되는 자리들이 마련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들이 그냥 용역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그냥 주민 의견 수렴 정도 듣는 이거 말고는 지금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민사회에서 충분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로 통해서 이제 이 어떤 내용들을 주민들이 결정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숙지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너무 좀 이제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가 좀 더 주민들한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대표님 용역 지침서나 이런 걸 혹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고요. 본 적이 없고요. 최근에 또 그게 그 착수 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을 했죠.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밀실 추진한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래서 그만큼 투명한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께서 그날 말씀하실 때는 그 전북특별자치도 뭐 강원도가 이미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상태로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의 최적기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보면 지금 부활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뭐 홍 대표님이나 이 사장님 얘기는 네. 그렇게 진행을 어떻게 하든 간에 도민들에게 결과를 던져줄 것이 아니라 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이 용역에는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저기 언론을 보니까 수기형 공론조사 방식의 여론조사 시작해서 이후에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용역 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주민투표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느냐. 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주민투표를 2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사께서는 이렇게 특별법 개정이나 아니면 현재의 제도로도 뭐 한 번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다 내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자체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용역 자체 내에서 고민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 도민 자기결정권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 행정 최대 개편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아마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뭐 행정구역의 수 그리고 뭐 그 청사의 위치 이건 제주도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셔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같은 부분들을 비공개로 하니까 오해가 더 커지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좀 모든 과정들을 투명하게 하고 필요한 네. 부분들을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토론을 행정체제 개편만 해도 사실은 1시간을 해야 되는 분량이라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혹시 토론 와중에 좀 못다 하신 얘기들 있으면은 짧게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오늘 토론 정리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홍 대표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네, 제가 그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뭐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건데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매우 지금 현재 그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도 반년이 지났는데 매우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모든 현안들이 던져지면 일단 용역부터 하자. 뭐 15분 도시도 그렇고 뭐 네. 여러 도민들과 공감하면서 나가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용역에 맡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용역들이 결국 이 캐비넷에 처박혀서 일명 캐비넷 용역이라고 부르는 용역들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 의견도 듣고 하면서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지금처럼 모든 것들을 다 용역에 맡겨가지고 결국 용역에 어떤 그 용역에서 의도한 바도 달성이 안 되고 그 용역에 막대한 쏟아붓는 비용들도 사장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도민들과 열린 그런 마음으로 많이 만나야 된다. 특히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도지사가 나서야 된다. 좀 상당히 보기 좋고 그 듣기 좋은 소리 그런 것들만 좀 올리고요. 도지사의 그런 네. 그 행보도. 그래서 좀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전 도정보다 더 퇴색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좀 기우이길 바라고 좀 더 올해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한 도의사를 바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했고요. 네, 박 대표님. 오영훈 지사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에 도민이 행복한 도민 정부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고 야심차게 출발하셨는데요. 이제 제주도가 자치 실험도가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도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장님.
네, 저는 뭐 이제 오늘 아까 얘기했던 좀 제2공항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좀 제주도 역할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과연 이제 이 제2공항 사업이 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업 목적이 이제 이런 제주도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주의 이런 그 환경 수용력 문제 그리고 이제 생활 환경의 어떤 부하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주도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최근 그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주도의 어떤 관광 산업이 단순히 양적인 관광으로만 이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등이 많이 켜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그 지금 제주도의 그 산업 구조 그리고 특히 그 관광 산업 구조가 그런 관광객 이 양에 의한 숫자에 의한 이제 의지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어떤 개편이 좀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까지 뭐 더욱 더 많은 시설을 만들고 이제 물리적인 수용력을 확대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질적인 이제 관광으로 좀 전환하고 그리고 요 산업 구조의 어떤 개편도 최근에 뭐 탄소 중립 분야에서도 이제 그런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듯이 우리의 어떤 제주 지역의 어떤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하면서 네. 좀 개편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좋은 제안과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소통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신묘한 해답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깊이 함께 고민해서 지혜가 발휘될 때 민주주의는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의 열린 소통을 지속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에게 공감과 응원의 소리를 전하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